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이 작년 밸류업, 올해 상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이 소액주주, 개인주주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인데요. 이 액트는 이 분산되어 있는 소액주주들을 이제 하나로 결집시켜서 이 개인주주들이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이 소액주주들의 입지가 날로 커져가면서 이 자본시장에서 이 액트가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액트의 내부 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이 잡음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액트가 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곳에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소액주주연대를 활용하거나 혹은 실제로 결성돼 있지 않은 주주연대가 마치 결성된 것처럼 위장해서 어느 한쪽의 기업을 서포트해준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컨설팅 대가로 받은 돈은 이 수억 원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선 그래도 액트는 주주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액트가 잘하고 있다라는 반응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 도의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소액주주들의 기망 행위, 더 나아가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소액주주들을 위한 플랫폼 액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액트에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액트가 소액주주 몰래 이 컨설팅을 해온 일들이 이 법적으로 어떤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사태에 대한 액트의 입장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할 텐데, 액트를 이끌고 있는 이상목 대표의 입장을 들은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트는 사실 소액주주들에게 담비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결집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소액주주가 기업 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액트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준 거죠. 액트가 구축한 플랫폼 내에서 소액주주 연대를 꾸릴 수 있도록 만들면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해졌고, 실제로 이 소액주주들 연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면서 기업들이 문제를 개선하는 등 이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액트 스스로도 이 소액주주들을 위한 플랫폼이다 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서를 보면 정말 액트가 이 순수한 목적의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드는 지점들이 덜어 보입니다. 사실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대주주와 이 소액주주 간의 갈등이 빚는 상황에서 보통 기업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응해 줄 수 있는 홍보 대행사를 씁니다. 그리고 그 홍보 대행사는 경영권 방어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주주들과 접촉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주들이나 언론사들, 기자들은 이 홍보 대행사가 기업으로부터 컨설팅료를 받고 돈을 받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홍보 대행사가 어느 쪽 편이구나 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액트는 이런 홍보 대행사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소액 주주들을 위한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번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면 액트는 소액주주 연대를 만들 수 있는 이 플랫폼 영향력을 활용해서 기업들에게 접촉해 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정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한쪽 세력을 편드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연대를 이용하고 금전 이득을 취했다는 점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마치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이 아닌 이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대행사로 변질된 느낌마저 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홍보 대행사와 달리 어느 한쪽과 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선 함구했다는 건 역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부터는 이 공개된 내부 문건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치열했던 고려 아연과 영풍 MBK 간의 그 경영권 분쟁에서 액트는 고려한 측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뒤 이 고려한 측의 편에 섰다는 정황이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 문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액트가 작년 4월경에 만든 자료의 일부인데요. 이 문서가 작성됐던 시기 4월은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공개 매수하기 5개월 전에 작성됐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 컨설팅을 해줬으니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별개의 건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영풍을 지배하는 장씨 일가와 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최은범 측의 갈등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기업 간의 동맹을 상징했던 이 설인상사를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측이 서로 갈등을 빚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양측의 경영권 분쟁 하에서 이런 컨설팅이 이뤄졌던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려아연에게 어떤 항목의 컨설팅을 해주려고 했고 대가로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주주총회 방어로 3억, 그리고 고려아연 상대인 영풍 공격 논리 발굴을 하는데 3억, 뭐 언론 관리, 뭐 또 기자들하고 식사 미팅, 뭐 이런 것까지 연 2억 해가지고 이 수치를 합치면은 총 10억 원입니다. 이 돈 10억 원을 전부 받은 건 아니고요. 액트 측에서는 이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최소 4억 원 정도 컨설팅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제안한 내용 일부에 대해서 업무 용역을 체결을 한 거죠. 이 항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4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고선 5개월 후 작년 9월에는 고려아연 액트 프로젝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보고한 건데요. 이 내용의 일부를 보면 어떻게 Y사를 공격을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이 고려아연의 대척점에 있는 영풍을 의미하고요. 영풍이 PBR이 낮은 점을 이용해 공격을 한다. 정부에 밸류업을 거론하면서 이슈몰이를 해서 영풍이 저 PBR인 걸 부각해 공경에 처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주주환원을 잘하고 있는 K사 고려아연이겠죠. 고려아연을 조명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담겨 있습니다. 영풍은 못하고 고려아연은 잘한다. 뭐 이런 점을 어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모펀드 MBK가 본격 등판하면서 고려아연과 영풍 MBK 간의 갈등이 한창이었던 작년 10월에는 영풍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도 착수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는 영풍의 주주이자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 중인 기업 영풍정밀을 앞세웁니다. 문건을 보면 영풍정밀이 영풍의 지분을 보유한 것을 활용해서 영풍의 정기주총에서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풍의 정기주총이 있기 2달 전인 올해 1월에는 영풍의 정기주총에 대한 방향성 보고서까지 작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실제 이 계획들이 실행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만들어진 액트의 1월 보고서입니다. 영풍의 3월 정기주총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올해 1월 만들어진 액트의 보고서인데요. 영풍의 3월 정기주총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액트와 비슷한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가 1차로 등장하고 뒤이어 액트가 등장해서 영풍의 저 PBR을 강조를 한다, 부각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영풍주총에서 주주 제안의 주체가 영풍정밀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은범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영풍정밀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보면은 영풍정밀이 영풍에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액면 분할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영풍이 반대하기에 어렵도록 이런 주주 제안을 해라. 그리고 고려아연 주식 현물 배당, 그러니까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영풍 주주에게 현물 배당하라, 뭐 이런 점까지 제안을 해라 라는 구체적인 안건까지 제안을 해줍니다. 사실 영풍 입장에서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게 마치 뭐 영풍을 위한 것처럼 뭔가 영풍의 주주를 위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지지를 유도한다 라는 식의 조금 말이 안 되는 이런 제안들까지 안건에 올립니다.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까지 사회이사 선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안건을 올려야 된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하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제안들이 정말 행동으로 이어졌을까요? 네, 이어졌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보면 물론 부결은 되긴 했지만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집중투표제, 김경률 사회이사에 대한 내용들을 영풍정밀의 주주 제안으로 안건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조언이 아닌 정말 컨설팅을 받고 고려아연 측은 이대로 실행을 한 셈이죠. 일부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제안을 한 게, 그러니까 영풍 측에 제안을 한 게 결과적으로 영풍의 밸류업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 개인주주 입장에서, 소액주주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
워낙 영풍의 PBR이 0.1, 0.2 수준으로 저 PBR 수준이니 이런 제한이 영풍의 주식 상승에 좋을 수 있다라면서 액트가 결과적으로 옳은 일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소액주주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액트의 돈벌이를 위해서요. 아래 화면은 PT 자료의 일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찾아와 주주연대가 결성된 것처럼 계획 및 실행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려아연의 컨설팅을 위해, 즉 고려아연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금전 대가를 취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영풍 소액주주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소액주주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한 뒤 있지도 않은 소액주주를 앞세워 영풍을 공격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영풍 주주들이 직접 액트 내에서 소액주주 연대를 꾸려서 액트에게 저희 영풍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주주운동을 할 건데 액트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액트가 자신들의 컨설팅 수행을 위해서, 즉 돈을 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주주연대를 가상으로 꾸려 주주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과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자는 주주들이 직접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주연대를 꾸려 주주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액트의 기능을 주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액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플랫폼을 이용해 가상의 소액주주 연대를 만들려고 한 문제,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액트에 영풍 소액주주 연대가 없었는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원래 영풍 소액주주들도 액트에서 주주운동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원래 종목 토론방에서 주주글을 써왔는데 액트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소액주주 연대를 꾸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액트가 어느 순간부터 이 영풍의 저 PBR 문제,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거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영풍의 뭐 석포 재련소 환경 문제 등 그냥 회사를 공격하는 데에만 액트가 집중하는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요. 영풍 주주 입장에서는 영풍의 주가 상승을 위해선 이 회사의 저 PBR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오케이. 근데 일방적으로 이 석포 재련소나 다른 자극적인 요소로 회사를 공격하는 게 이 주주 입장에서 옳을까? 이런 생각들을 주주들이 하면서 결국 소액주주 연대를 액트에서 결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소액주주가 마치 액트를 찾아온 것처럼,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소액주주가 마치 액트를 찾아온 것처럼 주주연대가 결성된 것처럼 실행한다, 뭐 이런 게 노골적으로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을 든 건 이 고려아연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때도 이 액트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요약하면 엄마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연 부회장이 한 팀, 아들들인 임종은 부회장이 한 팀으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 초기 액트 소액주주 연대는 아들 쪽에 형제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추진되었던 모녀 측의 OCI 그룹과의 한미사이언스의 통합 추진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 돌연 이 소액주주 연대가 이 모녀 측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지지 선언 직후 시장에서는 분쟁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주가가 24%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주가가 하락하자 주주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니까 이 소액주주 연대 대표가 이 주주들과 적극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녀 측 지지를 선언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소액주주 지지 연대 직전에 액트는 또 이 시기에 모녀 측과 컨설팅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게 이번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업무 내역을 보면 이 주총 지원, 언론 홍보 지원, 액트가 운영하는 액트를 통한 홍보 등에 대한 내용, 이런 거를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시기가 묘한 것도 이 계약 용역의 시작일이 11월 1일인데 소액주주 연대가 모녀 측 지지를 한 게 11월 1일입니다. 시기가 참 묘하죠. 물론 액트 측은 이 계약에 건 경우 실제 체결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지만,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이 소액주주 연대를 이용하려 돈을 벌려 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기상만 보면요. 예를 들어 소액주주 연대에게는 은근히 모녀 측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뒤에서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가 진짜 있는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주주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 컨설팅 홍보 목적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A사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A사의 소액주주 운동을 위해서 액트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A사의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B사, C사, D사의 주식도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액트에 가입하면 액트는 제가 A사 주식뿐 아니라 B, C, D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A사의 주주임을 인증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연동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B, C, D 다른 주식에 대한 보유 정보도 함께 정보를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액트가 B사를 컨설팅 하려고 할 때 제가 보유한 이 B 주식을 포함해서 우리 플랫폼에는 이렇게나 많은 B 회사 주주들이 있다라고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즉 나는 B 회사 주주 운동을 할 의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B 회사 주주 운동을 하려고 하는 주주인 것처럼 위장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단순히 A 회사 주주 운동을 하려고 액트에 가입한 건데 내가 보유한 주식 정보가 이상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내 정보가 액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것도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액트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이 변호사들은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이 계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액트는 고라연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고라연, 영풍정밀, 영풍 등 이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한 이 소액주주들에게는 숨겼습니다. 계약상 액트는 고라연 경영권 방어를 해야 하기 위한 전략 수립도 해야 되고 이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라연의 이해관계자인데 액트가 이에 대한 내용들을 소액주주들의 숨긴 것 자체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뒤에서는 고라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컨설팅 전략을 짜주고 앞에서는 이 전략이 소액주주를 위한 겁니다 라면서 이제 소액주주들한테 기망행위를 한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런 컨설팅 계약을 맺으면 주주들에게 알립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을 했지만 이 홍보대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나 언론 기자들에게 저희가 직접 여기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자신들이 대행하고 있는 곳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편들고 PR을 한다는 걸 이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뭐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기도 하고 주주들을 만나 한 표 줍쇼 라면서 의결권을 넘겨달라고 읍소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액트는 이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고라연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고라연을 위한 일을 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금 문제에 대한 액트 측의 입장은 뭘까요? 이상목 대표, 그러니까 액트 대표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던 시점은 2024년 4월 경으로 고라연 영풍 MBK 경영권 분쟁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이 컨설팅 계약이 분쟁을 염두하고 체결된 계약은 아니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자면 앞서 말했지만 이 계약 체결 시점에 영풍 MBK 경영권 분쟁은 없었지만 설인 상사를 둘러싸고 영풍 장씨 일가와 고라연 최 회장 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만약 정말 경영권 분쟁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PT 자료에서 보여준 것처럼 영풍에 대한 공격 전략들이 포함될 필요가 이 PT 자료에 포함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자료에서 앞서 보셨듯 저PBR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 영풍의 경영 능력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상황을 염두하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다 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이 소액주주의 관점에서 고라연의 편을 드는 게 유리했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풍이 저 PBR이니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면 영풍 주주에게도 좋고 고라연 컨설팅하는 액트도 좋고 뭐 이런 취지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액트 내에서 영풍 소액주주 연대가 결성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액트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좀 제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액트가 그동안 외면받아온 소액주주의 권리 제고와 이 자본시장의 변화에 이제 액트가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 점은 사실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걸
보면은 동시에 뒤에선 이 소액주주 연대를 꾸릴 수 있다는 영향력을 활용해서 몰래 컨설팅 비용을 받아 어느 한쪽에 좀 이제 편을 들었다, 밝히지도 않았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소액주주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조금 좀 건전한 취지의 플랫폼으로 좀 거듭나길 좀 개인적으로 좀 바래 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누가 영상 제보로 돈 번다 그러면 에이 설마 했지? 근데 진짜 벌었어. 내가 지금 짧은 영상 하나 어딜 보냈냐고? 머니캔 생각할 필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보내봐. 돈은 알아서 들어오니까. 제보도 네가, 수익도 네가. 야, 너도 벌 수 있어.